자, 지금 비트코인 굉장히 중요한 구간에 왔기 때문에 급하게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오늘 나온 기사를 보시면 비트코인이 역사적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냥 단순히 가격이 많이 빠졌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온체인 분석업체 체크온체인은 비트코인이 현재 200주 이동평균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고 역사적 가치평가 기준으로 하위 10% 수준의 저평가 구간에 들어왔다고 분석했는데요. 쉽게 말하면 과거 큰 약세장 후반부에서나 나왔던 구간에 비트코인이 다시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투자 심리입니다. 가상자산 공포 탐욕 지수가 현재 9까지 내려오면서 극도의 공포 구간에 들어갔는데요. 한 달 전만 해도 48이었던 지수가 지금은 9까지 밀렸다는 건 시장 안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공포가 얼마나 강하게 터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홀더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진짜 비트코인 끝난 거 아니냐? 6만 달러도 깨지면 어디까지 빠지는 거냐? 지금이라도 손절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공포가 한꺼번에 몰릴 수밖에 없는 자리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건 단순히 비트코인이 공포 구간에 들어왔다는 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이런 극도의 공포 구간 이후에는 항상 큰 가격 상승과 반등 흐름이 나와줬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간에서는 가격에 민감한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 물량이 상당 부분 쏟아지고 시장 안에서 던질 사람들은 이미 던지기 시작하면서 매도 압력이 빠르게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기사에서도 이런 수준의 공포는 가격에 민감한 투자자들의 매도 물량이 상당 부분 소화됐음을 의미할 수 있다고 나왔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시장이 무너지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공포에 던질 물량들이 이미 상당 부분 시장에 쏟아졌고 그 물량들이 소화되면서 시장 자체의 매도 압력이 낮아지고 있다는 뜻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과 고래들의 트랜잭션과 포트폴리오를 보시면 IG 캐피탈, SBI 홀딩스, 블랙록, 소프트뱅크, 판테라 캐피탈까지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비트코인 시장에 계속해서 자금을 넣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런 기관 자금이 유입될 때는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까지 붙으면서 큰 가격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자, 하지만 문제가 있었죠. 이렇게 가격이 강하게 상승했을 때 기업과 고래들은 상승분에 대한 차익 실현, 그리고 작년부터 계속된 시장 전체적인 악재, 유동성 리스크, 관세 이슈, 중동 전쟁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리스크 회피를 위한 덤프 물량들을 매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즉 그동안의 하락은 단순히 코인 시장이나 비트코인이 완전히 망해서 나온 하락이라기보다는 기업과 고래들의 리스크, 회피성 덤프 물량 매도와 개인 투자자들의 공포 매물이 같이 겹치면서 나와줄 수밖에 없던 하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홀더분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된 하락과 답답한 흐름에 어떻게 대처와 대응을 해야 할지 많은 걱정과 고민들을 하고 계실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기적인 하락과 눌림은 더 나와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기업과 고래들의 덤프 물량이 일부 남아있고 비트코인이 역사적 저평가 구간에 들어왔다고 해도 바닥이 하루 만에 만들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인데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합니다. 바로 이런 하락과 눌림의 공포가 가장 큰 구간에서 우리의 물량을 뺏겨버린다는 거죠. 비트코인이 역사적 저평가 구간에 들어왔다는 분석이 나왔는데도 당장 가격이 흔들린다는 이유만 보고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해서 던지고 막상 매도 압력이 줄어든 뒤 다시 반등이 나오면은 그제야 다시 사야 하나 하면서 더 애매한 자리에서 따라붙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우리가 물량을 절대 쉽게 뺏기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조만간 한 번 더 큰 가격 상승이 나와줄 수밖에 없는 중요한 온체인 데이터가 있기 때문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그동안 하락을 만들어냈던 덤프 물량들이 계속된 하락과 횡보 구간에서 상당 부분 정리되고 있습니다. 즉, 시장 자체의 매도 압력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겉으로 보면 비트코인이 200주 이동평균선 부근까지 밀리고 공포 탐욕 지수도 9까지 내려오면서 시장 전체가 무너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쪽에서는 이미 공포에 던질 물량들이 상당 부분 정리되고 있고 가격에 민감한 투자자들의 매도 물량도 계속 소화되고 있는 구간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구간에서 거래량이 다시 붙기 시작하면 가격은 생각보다 빠르게 반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아직까지 매도되지 않은 대규모의 비트코인이 1년 만에 거래소로 이동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시장에 매도 가능한 물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가격 하락을 만드는 악재 요소가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들을 주시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기업과 고래들도 그동안 쌓였던 비트코인 물량들과 바닥 구간에서 매집한 비트코인을 아무 가격에나 던지는 게 아니라 더 높은 구간에서 매도하기 위해서라도 가격 상승과 반등 흐름을 먼저 만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시로 큰 논란이 됐던 건데요. 그동안 리플 재단과 코인 시장에서는 재단이 기업들에게 더 많은 투자를 받기 위해서 락업 해제 일정을 협업기관들에게 공개하고 이 일정 전마다 가격을 상승시키고 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게 하면서 협업기관들은 수익을 보고 재단은 더 많은 투자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가격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허위 사실이나 오해 소지, 즉 가격 상승 기대감을 일으킬 수 있는 호재를 발표하면서 인위적으로 가격을 펌핑시킨 뒤에 가격이 상승하면 개인 투자자들에게 물량을 몽땅 팔아치우면서 많은 수익을 받았다는 거죠.
물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다른 코인들처럼 재단의 락업 해제 일정이라는 건 없습니다. 하지만 이와 비슷하게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과 고래들은 고점에서 일부 물량을 매도하면서 수익을 보고 시장에는 강한 공포를 만들고 가격이 눌린 바닥 구간에서는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이 던진 물량들을 다시 매수, 매집하는 흐름을 반복해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동안 계속된 가격 하락으로 인해 덤프 물량들이 상당 부분 매도됐다는 겁니다. 즉 시장 자체의 매도 압력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위에 쌓여 있는 매물대가 해소되기 시작한다면 거래량과 함께 큰 가격 상승과 반등이 순식간에 나와줄 수 있는 시장 상황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기업과 고래들 같은 경우에도 덤프 물량들이 어느 정도 정리된 시점에서 아직까지 매도되지 않은 대규모 비트코인 물량들을 거래소 지갑으로 이동시키고 있는 겁니다. 결국 기업과 고래들이 이 물량들을 아무 가격에나 던지는 게 아니라 더 높은 구간에서 매도하기 위해서라도 지금처럼 덤프 물량들과 악성 매물들이 어느 정도 정리되고 매도 압력이 낮아진 구간에서는 또 한 번 더 가격 상승과 반등 흐름을 먼저 만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자,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될 게 있습니다. 지금 공포 구간에서 물량을 뺏기면 안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다음 반등이 나올 때 고점에서 기업과 고래들의 덤프 물량들이 본격적으로 매도되기 전에 반드시 대응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가격 상승은 천천히 길게 기다려주는 게 아니라 정말 순식간에 시세를 열어버리고 그 구간을 놓치면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뒤늦게 따라붙었다가 고점에서 덤프 물량이 매도되면서 가장 비싼 자리에서 물량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금처럼 비트코인이 역사적 저평가 구간에 들어왔고 공포 탐욕 지수가 9까지 밀리면서 극도의 공포가 나온 구간에서는 오히려 반등이 시작될 때 속도가 훨씬 빠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포에 던질 사람들은 이미 던졌고 시장 안에서 덤프 물량들이 상당 부분 정리된 상태에서 거래량이 붙기 시작하면 위에 남아있는 매물대가 생각보다 빠르게 뚫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놓치게 되면 조금만 더 보자 하다가 순식간에 가격이 열려버리고 결국 더 비싼 자리에서 다시 따라붙는 실수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욕심 때문에 매도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또 한 번 더 기업과 고래들의 덤프 물량과 함께 큰 가격 하락으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코인 투자를 초기부터 진행하면서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과 고래 지갑들의 트랜잭션 흐름을 계속 체크해 왔는데요. 이제 이 정보를 통해서 기업과 고래들의 매도 물량이 본격적으로 쏟아지기 전 가격 상승과 반등이 나와줄 때 우리가 매도해야 할 목표 매도가 그리고 그 물량들이 어느 정도 정리된 뒤 다시 바닥 구간에서 재매수할 수 있는 시점들까지 같이 공유해 드릴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정보들을 제가 영상에서 모든 분들께 다 빠르게 공개해 드리고 싶은데 저번에도 이런 정보를 영상에서 공개했다가 유튜브 영상 정책 때문에 삭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따로 소통방에서 공유해 드리고 있는데요. 구독과 좋아요를 아직 안 눌러주신 분들은 그냥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여기 010-2145-2133 제 개인 번호로 비트라고 단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이런 정보들을 구독자분들에게만 따로 공유해 드리는 소통방에 바로 초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흔히 걱정하시는 게 이런 정보를 대가로 금전적인 요구를 하거나 투자 강요를 하거나 뭔가를 요구할까 봐 걱정들을 진짜 많이 하시는데요. 이건 저뿐만 아니라 어디를 가시더라도 금전 요구나 투자 강요가 나온다면 무조건 사기니까 절대 당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런 거 없고 그냥 채널의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독자분들에게 무료로 정보를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오셔서 편하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혹 질문들 주시는 게 지금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나 고래 지갑들이 단순히 거래소로 물량을 옮기는 것뿐인 거 아니냐는 건데요. 만약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한두 기업이나 고래 지갑만 물량을 옮긴다면 그냥 그들의 사정에 의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여러 기업과 고래들이 비슷한 타이밍과 패턴으로 거래소로 물량을 옮기고 있다면 이건 단순한 우연으로만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결국 기업과 고래들은 지금 시장의 덤프 물량들이 상당 부분 정리되면서 매도 압력이 낮아졌을 때 그리고 그 전에 충분한 매수 매집 기간을 거쳤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 쌓아왔던 물량들을 더 높은 구간에서 정리하기 위해서라도 가격 상승과 반등을 만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자,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게 바로 이겁니다. 고점에서 기업과 고래들의 덤프 물량이 본격적으로 매도되기 전에 반드시 대응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업과 고래들의 비트코인 물량 이동은 매주, 매달 움직이는 흐름이 절대 아닙니다.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몇 년에 한 번씩 움직이는 흐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회를 놓친다면 다음에 또 언제 큰 가격 상승이 나와줄지 모릅니다. 그리고 아무리 가격 상승이 나와줘도 고점에서 매도하지 못한다면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최소한 기업들의 트랜잭션과 포트폴리오 그리고 거래소 지갑 이동 흐름은 반드시 확인해 보시고 직접 투자하셔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정보 확인해 보는 건 무료이기 때문에 로우 리스크가 아니라 노 리스크여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대신에 정보를 보시고 그 정보가 여러분들 투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고 하신다면 그냥 채널의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